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다시 카르텔 타파. 윤석열 대통령 어제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카르텔을 언급했습니다. 공격적인 신년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라고 사과로 시작을 했고요. 예. 민생이라는 단어를 9번이나 거론했을 만큼 민생의 방점을 찍은 건 사실이었어요. 음흠. 하지만 상당수 언론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카르텔 언급에 주목했습니다. 정확한 발언은 어떤 거였습니까?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라고 했어요. 뭐 그동안 이제 이권 카르텔이라고 해서 뭐 노조 시민단체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아예 이념 패거리 카르텔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예.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의외였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신년사가 민생 쪽을 강조할 거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었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판에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이 부분을 추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전에는 이념을 강조를 많이 했었지만 강서구청장 선거 겪으면서 바뀌었잖아요. 민생 쪽으로.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 사람들도 뭐 이렇게 그쪽에 안테나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는데 어제 신년사가 이렇게 나오면서 당분간은 정치권 전반의 이념 대립이 다시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결국에는 총선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빌런을 설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정치권 안에 있는 운동권 세력을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조준하는 모습입니다. 예. 특히 이 86 운동권이 여전히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지만 운동권 세력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림이 민주당인데 그런 민주당과 선명하게 각을 세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예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하면서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는 반면에 총선의 승리에서 국민을 지키겠다. 권력은 정부가 아닌 국민의 것이다. 이런 얘기로 신년사를 했었습니다. 예. 김준일 에디터, 어떤 부분들 주목해 보셨어요? 일단 형식과 내용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신년 기자회견.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신년에 기자회견 하고요. 그러니까 신년에 이제 연설하고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이 다 그렇게 하다가 뭐 안 할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도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고 했지만은 좀 불편해서 피하려는 거 아니냐 비판받았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명박 정부였어요. 이명박 정부는 한 번도 신년 기자회견 안 하고 연설로만 했어요. 근데 이게 뭐 MB 시즌 2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국에 작년에도 지금 기자회견 안 하도 올해도 안 했거든요. 기자회견을 한 게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 한 번 하고 지금 17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재작년 11월에 그만두고 예. 그런 다음에 언론하고의 거의 소통이 없어요. 굉장히 뭔가를 뭐 하겠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신년 기자회견을 조만간 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너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뭐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국민과의 소통의 창을 새해에는 더 넓혀야 한다, 그런 주문이세요. 그리고 올해 김치찌개를 같이 먹자 출입 네.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 그 재작년 3월에 당선자 신분 때 그때 내가 김치찌개 잘 끓인다라고 하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뭐 약속을 했는데 한 2년 가까이 안 지켜졌거든요. 근데 이제 뭐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한번 먹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조금 기자들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좀 넓히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용이나 뭐 그러니까 형식이 조금 더 잦아야 된다 이런 예, 얘기들이 기자들도 예. 나오고 있고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김광현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또 이권 카르텔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걸 카르텔 보면서 또 카르텔이야?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꼭 나와야 되나 카르텔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유승민 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뭐 민주당에서도 척결해야 할 것은 친윤 카르텔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586 소위 말해서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은 586의 이제 패거리 뭐 카르텔을 사실상 이제 전쟁을 선언한 거고 여기에 대통령이 조금 서포트를 하는 방식으로 이게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심판론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힘을 실은 거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네, 페거리 그렇게 카르텔이란 뭐 말을? 보는 게 맞을 수밖에 없죠. 특히 이념이란 단어를 딱 썼어요. 그래서 이념이란 단어를 쓰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개혁을 방해하는 자신의 이권에만 메모된 세력들을 말하는 것. 이게 이제 민주당의 586을 지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올해도 좀 싸우겠다. 민주당하고 야당하고 싸우겠다. 협치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시그널로 보낸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의 신년사는 늘 중요합니다. 한 해의 어떤 국정 기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분석을 해봤고 두 분과 분석해봤고 2부에는 돌쇠 토론 준비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으로 갑니다. 일본 강진의 동해안 해일. 어제 새해 첫날 일본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7.6의 강진. 그러면서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해일주의보가 내려졌어요. 해일주의보를 기상청이 공식 발효하지는 않았는데 예, 예. 아무튼 어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먼저 일본 피해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피해 규모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교도통신이 이시카와현 당국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 4명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부상자도 30여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 신고가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본 열도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살짝 위쪽으로 튀어나온 반도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시카와현의 노토반도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어제 오후 4시 10분쯤에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규모 9였으니까 그때보다는 약한데 그 이후에 이제 나왔던 지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합니다.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가장 강한 강진. 네. 그 전에 있었던 한신 대지진, 1995년에 있었던 한신 대지진도 7.3이니까 그거보다도 크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한때 일부 지역에 대형 쓰나미 주의보를 내리기까지 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바로 영향을 줬어요. 진앙지가 노토반도 북쪽 해역,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가 이제 동해 바다잖아요. 따라서 2시간 만에 강릉, 속초, 삼척으로 지진 해일이 몰려왔고요. 강릉 묵호항 같은 경우에는 67cm의 파고가 관측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50cm 넘는 파도가 덮친 거는 31년 만이었어요.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에 뭐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거죠? 네, 그게 우리 정부 차원에 보고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진 해일이라는 게 한 번 도달하게 되면 24시간까지는 조심해야 된대요. 예. 다시 올 수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새해 첫날, 평화로운 새해 첫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일본도 발칵 뒤집히고 우리도 크게 놀랐습니다. 예, 뭐 말했다시피 아직도 좀 안심하면 안 되고 예. 바닷가에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해프닝이고 좀 우리 입장에선 열받는 일이 나왔는데 일본 기상청이 이제 쓰나미 경보 주의보를 올리면서 거기에다가 독도를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기준으로. 위험한 곳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독도 같은 경우에도 저기 선을 그어놓고 울릉도랑 독도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죽도 이렇게 써 있죠. 예, 그러니까 다케시마 죽도 저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니까 일본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저렇게 한 건데 2022년 1월에도 남태평양 통과에서 해저 화산 부출 영향으로 쓰나미 경보 발령됐을 때 똑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좀 일본 우익의 강경 분위기 그리고 어저께 보면은 신도 요시타카 일본 경제재생 담당상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뉴스연구소 두 분과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